여러분 연애 되게 잘하고 싶으시죠? 저 딱 보면 어때요? 연애 되게 잘하게 생겼죠. 그리고 지금 막 결혼도 하니까 연애 되게 잘할 것 같죠. 지금은 솔직히 되게 잘해요.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까진 진짜 전 세계적으로 차이고 다녔어요. 진짜 한국에서도 엄청 차였고 호주 와서도 다 차였어요.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니고 그냥 많이 차였는데,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차인 이유는 한 가지죠.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. 저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어렸을 때 이혼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빠가 없이 컸어요. 그래서 되게 남자에 대해서 모르고 되게 뭐랄까 그런 아빠의 정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저는 확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 스타일이었어요. 지금 안 그래요?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는 저는 저의 전 남자친구 얘기예요. 이 친구랑은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요. 요즘에 핸드폰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핸드폰을 없애버렸어요. 왜냐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게다가 그때 그리고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굳이 핸드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괜히 막 연락하고 누구랑 지내는 것도 싫고, 그때 호주에 있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스토킹은 아니지만 저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. 자기 전 연애 얘기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상처가 없는 연애를 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되게 이상했어요. 그래서 얘는 그래도 괜찮은 애구나 해가지고 사귀게 된 건데,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사귀다가 이제 점점 애가 살짝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정말 대놓고 저를 너무 뭐랄까 막 대하는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, 진짜 어제까지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. 어제까지 재밌게 놀다가 오늘 헤어지자고. 난 네가 도대체 나한테 왜 헤어지자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, 솔직히.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헤어지자는 거예요. 정말 억울하지만 사람이 싫다는데 어떡해요. 그 연애라는 게 둘 다 서로 좋아해야 하는 거잖아요.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헤어졌어요. 이제 헤어질 때 좀 저도 오래 사귀기도 했고 속상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그때 한국에 갔다가 다시 호주를 왔었거든요. 왜냐면 그 친구랑 저랑 국적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제3의 나라가 필요했어요. 그 친구 한국에서 잡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이 없었어요. 저는 한국에 있고 싶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다시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, 이 모든 게. 그리고 이미 부모님한테 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얘가 그렇게 깨버리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한국을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오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울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 울면은 못생겨지잖아요. 저도 울 때 진심을 다해서 안 예쁘게 울거든요. 입이 막 이렇게 네모가 되나 봐요. 막 저를 보면서 우는 것 봐 이러면서 진짜 온갖 정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. 내가 지금 얘한테 소리쳐도 모자른 마당에 지금 내 외모 지적을 하고 있다니 맙소사.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고도 저를 되게 헷갈리게 했었어요. 막 다시 막 잘해주고 막 찾아오고 이러는데 찾아오고 네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그러고 전화하고 이랬었어요. 어쨌든 좀 지금 생각하면 또라이 그런 애가 있었는데, 그 후로 제가 이 이별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도시를 옮겨버렸어요. 제가 원래 멜번에 있지 않았거든요. 다른 데 있었는데 거기 더 이상 못 있겠는 거예요. 게다가 제가 좋아하던 데도 아니었어요. 가보고 싶었던 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멜번에 항상 와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멜번으로 가자. 내가 되게 끌리는 도시로. 그래서 멜번으로 그때 오게 된 건데, 그리고 집에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.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. 이 말을 부모님한테 다 어떻게 해요. 그래서 못 돌아가고 다시 여기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. 좋은 사람도 만나고 공부도 했고. 돌아오고 나서 여기 오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, 분명히 제 잘못은 아닌데 이 자존감을 걔가 많이 떨어뜨려 놨잖아요. 저한테 못생겼다는 둥 막.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화장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막 화장하고 이런 것도 몰랐어요. 어떻게 하는지도. 막 옷도 사지도 않고, 사도 진짜 그냥 귀여운 거 있잖아요. 티셔츠 막 맨날, 지금도 티셔츠긴 하지만 그런 것만 입고 다니고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.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별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지적질을 받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내 자존감을 지금 회복을 해야겠다. 자존심이죠. 회복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저의 컴플렉스를 다 고쳤어요.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? 화장으로 막 고쳐보고, 성형은 좀 하긴 그러니까 막 화장으로 고쳐보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.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. 웃길 때도 있고 하면서. 그리고
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제 성격이 너무 그때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성격을 좀 바꿔야, 성격을 바꾼다기보다는 내 주변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친구를 조금 명랑한 애들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조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도 좀 명랑한 애들 있잖아요. 까불까불 되는 애들, 그런 애들이랑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, 내가 너무 남자를 모르니까 남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대시를 해오는 바람둥이들 있죠. 바람둥이인 걸 보이니까 대시를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. 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분명 바람둥이들의 매력은 있지만 연인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.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친구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걔네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. 얘네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죠. 이 사람들은 과연 진짜 정말로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하는 걸까? 아니면 정말 이 여자가 뭔가 지들이 원하는 거기에 뭔가 성에 안 차서 계속 만나는 건가가 너무 전 궁금한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자기가 연애를 하면서도 막 바람을 피고 이런 애들의 모든 게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다.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배워야겠다, 연애를 싶어서 얘네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. 그래서 그 옆에서 봤는데, 이제 제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생각나는 친구가, 이 친구가 이탈리아 남자였는데 되게 잘생겼어요. 진짜 저는 웬간하면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잘생겼어요. 그래서 그 친구의 연애를 보기 시작했죠.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여자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. 진짜 제가 얘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봤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, 여자인 저도, 여자들도 여자 이쁜 거 보면 막 돌아보잖아요. 저도 휙 돌아봤었어요. 아니 저 천사는 누구? 막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엄청 예뻐요. 그래서 둘 다 결혼을 한 해 만에 했는데, 저는 이 바람둥이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여자애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어떻게 본인이 그런 거를, 그래서 너는 진짜 저런 천사를 두고 바람을 피는구나. 도대체 왜 그러니?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,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,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. 근데 이 한 사람으로만 만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면서,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저런 친구를 만나면 나는 큰일 나겠다.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참을 수 있을까? 그 여자의 이제 입장으로 이제 대비를 해보는 거죠. 바람을 피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예쁜데, 근데 막 울고 막 이래요. 그러니까 보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. 네가 너무 얼마나 예쁜지 내가 알려주고 싶구나 막 이러면서 답답한 거예요. 어디 가서 진짜 충분히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, 물론 친구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. 저는 그 친구를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예요. 그런 연애 쪽 말고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예요.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제가 나랑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걸러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래서 안 되고, 꼭 바람 아니어도 성격이 쟤는 저래서, 저는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명령조로 막 이런 사람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막 하여튼 본인에 맞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가치관 같은 거.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 못 만나겠더라고요. 저의 성격으로는 그런 사람이랑 1분도 같이 못 있겠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참고 만난 적도 있었죠. 예전에는 가치관이 안 맞아도 내가 좀 참고 잘해주면은 이 사람이 바뀌겠지,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바람둥이여도 바람둥이인지 이제 확실하게 보지 않은 이상 믿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 건데, 이제는 그 후로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면 잘랐어요. 그냥 아예 안 만나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까다로워야지. 오래 이 사람을 진득하게 사귀고 싶으면 그런 사람을 골라야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매력적이고 이런 거는,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당연히 둘 사이 스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야겠다, 잘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연애가 많이 순조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, 그리고 그때 이제 본인이 만약에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시면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. 저는 어떤 컴플렉스가 대표적인 걸로 있었냐면, 저는 예를 들면은 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금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이렇게 이 벌리면은 지금은 다 하얀색인데 그때는 금리가 조금 이렇게 한두 개 있었어요. 그게 좀 본인은 컴플렉스여가지고 그거를 한국 가자마자 싹 고쳤었죠. 그냥 다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이러고. 왜냐면 저는 그런 것 때문에, 정말 자꾸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막 얘가 그래서 싫어하나 막 별의별 게 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좀 서비스직에서 오래 일을 해서
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서 있으면은 이게 발에 굳은 살이 배기거든요. 되게 안 예쁘게. 이게 정말 아름다운 상처죠. 근데 이제 여자로서 조금 저는 컴플렉스였어요. 어디 가면은 가리고 앉아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발병원에 있더라고요. 발병원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약 먹고 싹 고쳤어요. 혹시나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고치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 그게 스스로한테 되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야 되나? 자신감을 얻는데 그래서 꼭 있으신 분은 그거부터 고치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그 이별을 겪으면서 배운 거는 이별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슬픈 일이지만 그게 무슨 마치 세상의 끝처럼 생각하는 게 더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좀 가볍게 또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다. 그냥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의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한 번 그렇게 저를 되게 가슴 아프게 헤어졌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못되게 했지만 헤어질 때 되게 고마운 거는 정말 저를 떠나줘서 너무 고맙거든요. 전 진짜 이 저의 모든 전 남자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랑 엮이지 않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. 왜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랑 잘 됐으면 전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.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너무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연애 상담을 자주 하는데 정말 본인의 기준 있잖아요. 본인 바람둥이를 만나도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. 이런 사람들은 둘이 잘 맞는 거죠. 근데 그럼 이해 안 가면 헤어지는 거고.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죠.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기대는 아예 버리세요.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. 그게 가능하다면 본인을 바꾸세요. 그게 훨씬 빠르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도 못 바꾸겠고 상대도 나는 헤어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이해해야 돼요. 이해를 하는 게 내가 쟤를 이해해야지.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.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.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.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한 불만을 본인이 가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막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. 이러고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뭐 새벽에 막 2, 3시까지 막 안 들어오고 이래요.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헤어지기는 싫고 또 내가 그걸 내가 또 그거를 술을 같이 마시자니 나도 못하겠어. 이러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아예 헤어지던가 아니면 본인을 바꾸셔야 돼요. 그냥 저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.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아니게 되죠.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커플의 끝은 꼭 있어요. 반드시. 진짜 0.0001%로 그 남자든 여자든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도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전 연애를 하면서. 그렇게 밀당으로 해가지고 넘어오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하는 건 저는 되게 외줄타기 같은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해요. 아슬아슬한. 밀당 같은 거는 초기에 하는 거죠. 초기에 서로 뭔가 이렇게 설렘이 있을 때 밀당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주도권도 아니고 무슨 주도권이에요. 둘이 사귀는데 주도권을. 둘이 같은 팀 아닌가요? 주도권이 뭐가 필요해요.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남녀로 대립하기보단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귀는 거죠. 결혼을 하고. 그래서 그런 막 자잘한 뭐 주도권 싸움, 뭐 밀당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초기에 잠깐 재미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가지고 사시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.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살면은 저는 예쁜 연애나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